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워낙에 이제 그 희망 고문 같은 얘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저희가 기대하고 있던 시나리오는 뭐였죠? 그쵸?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요거 자체가 유죄가 나와가지고 대선에 이재명이가 출마조차 못한다. 요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기본적인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그 꿈이 산산이 박살이 났던 게 2심 재판 때문이었습니다. 1심 같은 경우는 징역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법부가 진짜 이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1심과 2심은 사실심입니다. 똑같은 이제 그 증거와 똑같은 이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냥 이제 법적인 해석 이런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인데 1심은 충분히 유죄가 인정이 된다라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징역형을 선고를 했는데 2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무죄를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진짜 그때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꼈거든요. 아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0번 양보해 가지고 벌금형으로 좀 줄였다. 이러면 모르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런데 이거는 예스 노의 문제잖아요. 100% 다른 결과를 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10%도 죄가 없다라는 게 무죄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사법부가 하게 되면 국민들이 누가 믿을 수가 있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그 포인트는 뭐겠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나오는 거에 기정사실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이 전원합의체로 이거를 이제 올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딱히 그렇게 뭐 감명이 없었죠. 야, 그거 뭐 해봤자 그거 뭐 해가지고 무슨 뭐 대선 전에 뭐 그 결과 나오겠냐? 이재명이가 무슨 뭐 그거 나가리가 될 수 있겠냐 싶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대법원이 진짜 작정하고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해석을 넘어가지고 법 쪽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야 이거 모르겠다. 그냥 뭐 모르겠다 애매하다라는 수준 자체가 아니라 대선 전에 아예 그냥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일단 지금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고요.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 전부 다 취임식 때 강조했던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활동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4번, 5번 가까이나 강조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속한 재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 좀 드는 것이죠. 애당초 대법원장도 조희대 대법원장이야. 주심도 그런데 박영재 대법관이 됐어. 근데 하필이면 박영재 대법관은 또 뭐를 강조하는 사람이야? 신속한 재판. 대법원장도 신속한 재판. 이재명의 주심도 신속한 재판.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신속한 재판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실제로 그래서 박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빨리 진행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희망 고문인 성격이 강했죠. 실제로 보여주는 게 있어야 진짜로 이거 뭐 나가리가 될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건데 뭐 이렇게 그냥 뭐 얘기했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또 안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줬던 놀라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원래는 대법원의 판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갈래길로 되거든요. 소부로 가거나 전원합의체로 가거나 이 소부 같은 경우는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4명 가운데 사실상 주심을 담당하는 사람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같은 이런 좀 중요한 그리고 또 큰 사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게 좀 무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는 전원합의체로 이렇게 넘기게도 되는데 원래는 소부로 일단 먼저 보내요. 소부로 보내고 난 다음에 소부에서 의견 정리 같은 게 잘 안 된다. 그리고 사안이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전원합의체로 이제 넘기게 되는 요런 루트인데 만약에 소부로 먼저 보내버렸으면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싸리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바로 전원합의체로 보내버렸습니다. 소부로 보낸다라고 원래 처음에 기사가 나왔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로 아니다. 바로 전원합의체로 간다라고 이거를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때부터 이미 신속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전조는 있었는데 자, 이번에 나온 기사를 보십시오. 딱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례적으로 빠른 대법원의 이재명 사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례적으로 빠르다라는 것인데 이 기사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 기일이 추가 지정이 되며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관측이 있다. 뭐라는 겁니까?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 안 나올 수가 있다, 이 수준이 아니라 나올 가능성 자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 때문에 도대체 법조계에서조차 도대체 그리고 또 뭐 때문에 이례적으로 빠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소부에 배당을 하고 바로 전원합의체로 보냈다라는 결정이 오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전에 22일 오전에 이루어졌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처음으로 심리를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갈 거의 최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부로 보내겠다. 아니야, 소부로 보내지 마. 전원합의체로 보내.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심리가 열리고 하는 거는 그 다음날 열리거나 아니면 다음에 열리거나 이래야 되는 것인데 오전에 전원합의체로 보낸다라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리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심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랄 노자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노노 두 번이나 놀랄 노자인 것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23일 날 뭐를 또 발표했습니까? 24일에 두 번째 또 기일을 바로 또 잡았던 거예요. 이게 지금 법조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다?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다. 원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보십시오. 예상을 뛰어넘는 행보의 연속이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심리 자체를 언제 연다라는 거예요.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리를 열게 되고 소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심리를 열게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바로 속행 기일까지도 바로 잡는 것은 흔하지 않다. 아예 그냥 없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라는 거예요.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사실상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원래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렇게 심리를 하거나 바로바로 이제 기일 같은 거를 못 잡죠. 이제 그 연구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자료 같은 거를 검토하고 이것도 정리해가지고 대법관들한테 보내고 그래서 대법관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심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무슨 뭐 22일 날 바로 일단 심리를 해. 그리고 24일에도 또 심리를 하겠어.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아예 그냥 없습니다. 바로 심리가 이루어졌던 것도 없고 그리고 하루 지나가지고 바로 또 심리를 하겠다라는 경우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나 빨리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대법원에 접수가 됐던 시점부터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사안 어차피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자료 같은 거 확보를 해놓고 미리미리 확인해 놓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빠르게 심리가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걸 겁니다. 다음 질문은 그래서 도대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결정이 나올 수가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인데 최악의 경우 같은 경우는 상고 기각 그러니까 무죄가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파기환송 이거는 이제 유죄다라고 사실상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파기자판이라는 게 있어요. 자판기 할 때 그 자판이 아니라 파기자판은 이제 무슨 뜻이냐? 원래는 파기환송을 시켜가지고 2심 재판부로 다시 보내고 2심 재판부에서 이제 실형이 됐거나 이렇게 선고를 하는 게 요게 이제 원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기자판 같은 경우는 아싸리 그냥 양형까지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대법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파기환송을 하면은 넘겨가지고 2심 재판부가 양형을 해야 되는 것인데 파기자판을 하게 된다면 대법원 자체가 그냥 뭘 해버린다? 양형까지 한다. 그러니까 선고까지도 대법원이 하는 게 파기자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파기자판을 하게 된다면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죠. 그냥 대법원이 알아서 결정을 하고 알아서 선고까지 해주면은 이재명이가 바로 대선 전에 나가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파기자판까지 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파기환송이 될 것 같은데 유죄는 사실상 뭐 100%니까 문제가 그러면 파기환송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2심 재판부가 또 결론을 짓는데 또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가지고 5월 초쯤에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다면은 6월 대선 전까지 사실상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유죄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2심 재판부 입장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이 돼 있는데 자기들이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재명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5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유죄 확정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2심 재판부 입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유죄가 확정이 된 거를 지들이 시간을 끌어가지고 선거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해가지고 대선 전에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더라도 이미 선거법 위반을 통해 가지고 유죄가 확정이 된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죠. 아마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헌법 이제 그 84조에 따르게 된다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재임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데 대법원 본인 스스로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에 나오기 전에 선거법이 유죄가 확정이 됐다라고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헌법을 통해서 그래도 뭐 대통령 할 수 있지 이런 유권 해석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법조계의 지금 기본적인 입장은 대선 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거는 같다. 그리고 그거는 유죄일 것이다. 그 이후에 이 정치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요거만큼은 일단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참 진짜 이재명의 인생도 정치 인생도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줄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